안녕하세요. 닥터 꼬집입니다. 저희 병원에는 이제 또 레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. 레진이라는 치료가 어떻게 보면 치아 삭제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치아 색깔이 나면서 본래의 치아를 복원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, 문제는 그 똑같은 재료를 주고 똑같은 본딩제를 주고 치료를 해보라고 했을 때 치과 의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재료가 또 레진이에요. 그래서 그게 레진이라는 게 굉장히 테크닉 센서티브한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떤 재료를 쓰느냐, 어떤 본딩제를 쓰느냐, 본딩제가 이제 접착제거든요. 그래서 치아에 접착제를 발라서 레진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, 그 결과가 어떤 치과 의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게 레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레진 치료하실 때는 굉장히 치과 선택을 잘 하시는 게 맞고, 만만한 치료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비용을 정말 레진 치료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선생님은 비용도 되게 비싸게 받거든요. 근데 정말 감쪽같이 치료를 하세요.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. 울퉁불퉁 보기 싫은 치경부 레진을 다시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환자분이 오셨어요. 치경부 레진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건 어느 정도 치과에 대한 공부가 되신 분이시죠.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치아페임 레진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보기가 싫다. 여기 구강내를 보면 거무튀튀한 요 느낌의 레진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.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단 말이에요. 다른 보존과는 모르겠고 저는 이제 세브란스 출신이니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보존과 수련을 받은 레지던트끼리 대화를 나눴을 때 아무한테나 치료를 받기에 조금 어려운 치료가 레진 치료라고 다 꼽고 있거든요. 물론 이제 신경 치료도 굉장히 그렇기는 한데 레진 치료만큼은 이게 어떻게 치아에 접착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딥하게 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어렵거든요. 왜냐면 치아를 깎았을 때 그 표면의 구조와 깎았을 때 그 각각의 치아마다 성분이 다 달라요. 그리고 뭐 에나멜을 깎았을 때 아니면 덴틴을 깎았을 때 거기에 대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다른데, 그거를 제대로 접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치아를 깎게 되면 이제 덴틴이라는 조직은 안쪽에서 약간 수분이 올라와요. 근데 레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잘 붙지가 않거든요.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. 여기 어떤 뭔가를 접착을 해야 되는데 그 접착된 표면이 예를 들어 지저분하거나 오염이 돼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물기가 묻어 있으면 그게 제대로 접착이 될까요? 절대 안 되거든요. 이거를 갖다가 하이드로필릭한 걸 하이드로포빅하게 변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, 그게 이제 본딩 접착제를 발라서 이제 접착력을 높이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테크닉한 과정이에요. 그래서 일단은 이제 레진 치료를 하고 난 직후에는 티가 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레진 치료의 핵심은 하고 난 직후에도 티가 나면은 그분은 그냥 대충 하고 레진에 대해서 노력을 좀 안 한 거죠. 레진이 가격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치경부 레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여기는 이제 보험되는 재료는 뭐 1, 2만 원 주고 하는 글래스 아이오노모로 하는 분들도 있고, 아니면 레진 한 5만 원 정도 받으면서 여기 치경부 레진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대충 해놓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반드시 접착한 그 궤면에서 레진과 치아를 접착한 그 사이에 틈이 발생하는 거예요. 틈이 오랜 시간 지나면 틈이 발생하면 그 사이를 따라서 뭔가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변색이 일어나는 거고, 그 변색이 이런 식으로 되게 보기 싫게 일어나는 거예요. 레진 치료가 좀 오래 쓰시려면 제대로 된 접착에 대해서 공부한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기를 추천을 드리고, 그런 선생님은 절대 한 5만 원 받고 대충 치료를 하진 않아요. 그리고 하고 난 직후에는 정말 어디를 치료했지? 이렇게 이럴 정도로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습니다. 그래서 찾아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접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신 선생님이 맞고, 이제 그 접착에 대해서 제대로 딥하게 공부하는 과가 실은 보존과예요. 보존과 출신 선생님들이 잘할 확률이 높은 거죠. 하지만 이게 또 손이 또 좋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보존과 선생님 중에서 레진 치료를 정말 하기 싫어하고 대충 하는 선생님도 많고요. 일반 선생님인데 접착에 대해서 딥하게 본인이 공부해가지고 보존과 선생님들보다 더 잘하는 선생님이 꼭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전공을
가지고 꼭 이걸 잘한다라고 판단을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치과사 분들도 인정을 하실 거예요. 하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존의 재료를 다 드러내야 돼요, 일단. 이거 재료를 싹 갈아가지고 드러내고, 이게 갈아내다 보면은 제거할 때는 이게 어느 순간 접착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은 이런 게 딸깍딸깍 떨어져 나가요. 한마디로 접착이 안 돼서 갈아내는 게 아니고 퉁 하고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거든요. 본래 본인 치아를 노출시키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. 근데 이 상태에서 레진을 바로 하면은 또 여기 서커스라고 하는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 그 틈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부터도 다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사이에 실 같은 거를 꼽아서 플루이드 컨트롤을 한 다음에 레진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테크닉적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드렸고 요렇게 만들어 드린 거죠. 그러니까 환자가 지저분했다고 생각하는 요 부위를 잘 유지가 된 거죠.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도 다 다시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부위 까맸죠. 요 부위 요 두 개 교체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드시니까 이제 요 부위도 교체를 하신 거예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위도 교체를 하신 거고, 지금 요쪽 편은 이제 나중에 교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상황이에요. 그리고 이쪽 부위 많이 패인데도 레진을 다시 하신 거예요. 지금 보시면 딱 봤을 때 그냥 색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색깔이 일단 자연스러워야 된다. 티가 안 나야 된다. 그래서 이제 레진은 제가 해도 우리 병원에서 해도 결국엔 변색이 문제라서 이런 변색이 있을 때 살짝 다듬어 가면서 쓰면 더 오래 쓰실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레진을 했고, 그리고 여기도 레진을 했고, 여기 교체했고, 그리고 이 부분 레진까지 이렇게 6개 치아에 대해서 레진을 하시고 잘 저희 병원에 다니고 계신 분이십니다. 이렇게 보기 싫었던 레진이 이렇게 딱 봐도 자연스럽게 티가 안 나게, 원래 자기 치아 색깔이랑 티가 안 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,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테크닉 센서티브한 레진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이 레진 치료가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.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레진 치료도 제대로 된 비용을 주고 잘하는 선생님을 찾으시면 생각보다 오래 쓸 수 있고 굉장히 보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재료예요. 그래서 치경부 레진을 한다 그래서 또 무조건 잘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. 맨날 환자분이 어차피 이거 떼어봤자 얼마 있다 떨어지잖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병원에서 치료한 분들 중에서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정말 많은 케이스를 하는데 1년에 정말 한두 건에 불과하거든요. 그 이야기는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치경부 쪽에 폐임이 있고 치경부 레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,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